아니 근데 28의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뭐 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? 저는 그 이혼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, 저한테.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시니까 이게 좀 예. 정말 다른 사람 인생에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. 네. 저한테만 막 그런 비밀 얘기들을 이런 해주는 걸 제가 약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공부한 것들로 더 빨리 이제 이혼을 잘 시켜드려서 더 나아지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.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네. 잘 이혼이 되면 네. 그걸 바라고 찾아오시는 거니까. 그렇죠. 실제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살짝 여쭤봐도 됩니까? 다시. 1차적으로 청사 내부에 들어올 때는 뭐 이제 긴 몽둥이 같은 걸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피켓 같은 걸 가지고 온다든지 이제 다시 법정 출입구에서 이제 엑스레이 검색을 한 번 더 해요. 그 칼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아니면 뭐 휘발성 물질, 뭐 농약 같은 거 거기서 또 한 번 다시 걸러내고 한마디로 이곳의 안전을 담당하시는 네. 거죠. 법정의 모든 총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재판 준비부터 재판이 진행되면 뭐 질서 유지, 법관, 이제 신변보호 및 여기 이제 방청객에 계신 모든 사람들 제가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곳에서 그런 안전을 좀 담당하다 보시니까 여기 좀 이력이 경호학을 전공하셨고 이제 해병대 출신의 태권도 4단, 유도 3단, 합기도 3단, 종합 무술 13단. 와. 예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게 기본적으로 좀 되시긴 되셔야겠네요, 이게. 동료들 중에서는 보통 다 무도 10단 이상씩은 다 되는 것 같아요. 예. 아니면 뭐 특수부대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무도 고단자의 뭐 소방 관련 자격증, 응급처치 자격증. 사실 뭐 죄송합니다.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되게 그냥 주영훈 씨 닮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옆에서 계속 그냥 약간 닮아 웃을 때 네, 웃을 때 좀 옆에서 주영훈 또- 형님 좀 많이 닮았어요. 그래서 그냥 예. 너무 편안한 느낌이신데 그러니까 이 일이 원래 꿈이셨는지. 영화 보디가드, 예. 영화 보디가드 보고 제가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저렇게 한번 지켜주고 싶다. 케빈 코스트너. 케빈 보디가드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파장을 좀 불러일으켰어요. 나도 한번 저렇게 좀 꿈꿨던 것 같아요. 꿈꿨던 것 같아요. 케빈 코스트너가 너무 멋있게. 혹시 그 이 소년 재판을 처음 맡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? 아니 없습니다. 저도 평범한 판사로서 시골에서 판사 생활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부산고등법원 3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창원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됐고요. 형사 사건 중에 그 이제 손재판을 담당하라고 해서 손재판은 일반 사건과 달리 판결 무서는 그 노력이 조금 덜 해도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쉽게 해보자. 그러신 거예요? 저는 어떤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 소년 정말 재판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손도면서 네.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. 시작은 이제 그렇지 업무 않죠. 부담이 조금 좀 덜하니까. 예.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 그냥 말로 이제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. 예. 중학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우연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조폭에 가담했다가 지금 무기징역수로 목포교도소에서 친구분이요. 25년째 지금 복역하고 있고 저도 판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. 어렵고 이게 친한 친구였는데 한 분은 지금 복역을 네. 하고 계시고 네. 한 분은 지금 판사님이 되신 네. 겁니까? 그래서 이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, 동생들, 형들이 생기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. 그 친구가 뭐 가끔 이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 편지는 존댓말로 저한테 이리 오니까 너무 왔다. 와, 찡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친구 잘 있나 이렇게 가는데 그 25년의 세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좀 보여주라. 그래서 내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어쨌든 반면교사 삼아줬으면 좋겠다고. 아니 이렇게 좀 한편으로 이제 재심 전문 변호사 이게 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그 길을 이제 걷고 계시잖아요.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. 의도하지 않으셨나요? 전혀 뭐 재심은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
이 카메라 보는 예, 예. 뭐 어디든 편하게. 예. 아무 데 있습니까? 그 머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없는 걸 찍지는 마시고요. 예. 그거 굉장히 민감합니다. 왜냐면은 아, 그렇죠, 그렇죠. 저기 예. 너무 밝아가지고 이제 저는 실내가 좋거든요. 아, 예. 네, 그래서 아니 방송 나갈 때 저희가 조금 이제 약간 더 좀 이렇게 조절 좀 해주시고 네, 좀 좀 뭔가 풍성하게,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. 풍성하게,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너무 또 그 풍성하게 나지 마시고요. 좀 적절하게.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잘 알아서 해드릴게요. 뭔 얘기하다 말았죠? 그저 재심 전문은 아, 내가 예. 원래 아니었다.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. 왜냐면은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재심 분야는 그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 자체가 그렇죠. 굉장히 어렵다는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돈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이거 수가 안 되는 없군요.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. 그래서 이 사건 이런 재심 사건에 이제 이 수가 별로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.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약간 피하는 예. 거를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하신 거잖아요. 그건 저한테 기회였어요. 저는 좀 절박함이 있었어요. 왜냐면은 알려지고 싶고 또 알려져서 성공하고 싶고 성공하면은 다른 돈 되는 사건들도 많이 맡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성과를 내는 게 저한테는 절실했었습니다. 그래서 예. 또 이게 성과를 내야 또 그다음에 또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예, 이제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아주 저는 현실적인 이유를 갖고 사건에 접근했던 거고.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떤 개인의 욕심을 갖고 사건을 맡게 됐다 하더라도 또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조금씩 바뀝니다. 참 이 변호사님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런 게. 뭐 내가 어떤 큰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맡은 게 아니라 이 좀 이 일을 하다 보니 예 이게 또, 그렇죠. 일을 예. 하다 보니까. 그렇게 사건이 이제 해결되고 나서 이제 돈 되는 사건이 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이제 막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사건이 또 들어오고 또 이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할 때가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을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시작했던 일이나 네. 그 일로 인해서 내 가는 길이 좀 정해지게 되는. 그러니까 매번 재심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또 다른 사건도 좀 수임을 좀 맡으시는 거죠? 이런 사건들이 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주로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저 다들 그걸 여쭤보려고. 도대체 아주 변호사님은 이렇게 예. 굵직굵직한 사건들 우리가 아는 막 야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예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애가 셋이나 되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집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저기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강연이 있습니다. 강연으로 먹고 사는데 코로나 때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제가 예능 프로도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왜냐면 이미지 문제가 있어요. 이미지 사람들이 법률가가 이제 예능 프로 나갔다면은 그 시간에 사건 기록 검토해야지 TV 나온다고 그런 얘기 나오니까 제가 철저하게 이미지 관리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솔직한 고백인데 우리 저분께서 이제 무죄를 받고 나면 네. 그 보상금 배상금이 수십억이 나옵니다. 그때 항상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박 변호사 집 한 채 사준다고.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래도 집을 받아버리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.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어려운 일 돈 안 받고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다. 이거 안 된다. 네. 강연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관없다 했는데 코로나 때 제가 힘들면서 그 집 한 채 사준다는 얘기가 계속 그냥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고마우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니 근데